이번 주 개발자 세계에서 5가지 사건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커서를 사기로 했습니다. 600억 달러짜리 옵션입니다. 아마존은 엔스로픽 지분에 추가로 250억 달러를 넣고 엔스로픽은 100억 달러도 아닌 1000억 달러를 AWS에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딥시크는 가격을 75% 깎았고 오픈AI는 GPT 5.5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앱스토어 신규 출시는 60% 폭증했고 버셀은 해킹당했습니다. 이게 한 주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30분 동안 5사건이 왜 동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개발자 한 명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 공시를 냈습니다. AI 코딩 도구 커서를 인수할 권리, 즉 옵션을 600억 달러에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올해 안에 사거나 사지 않는 결정권만 가져갑니다. 사지 않는 경우에는 협업 비용 100억 달러를 지급합니다. 테크크런치, 블룸버그, CNBC 모두 같은 날 대문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수 발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옵션 인수는 매우 드문 구조입니다. CNBC가 거래 구조를 가장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협업 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즉시 지급합니다. 이 100억 달러는 그 자체로 커서의 작년 매출의 약 5배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정확히는 IPO 결정 이전에 600억 달러로 인수할지 판단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100억 달러는 환불 없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600억 달러는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신호이고, 동시에 협업이 잘 안 풀리면 100억 달러로 끝낼 수 있다는 보험입니다. 커서의 모회사 앤니스피어의 밸류에이션 곡선을 보면 미친 듯합니다. 2024년 1월 25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에 90억, 11월 시리즈 D를 마치며 293억 달러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시리즈 E를 추진하며 500억 달러 평가에서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스페이스X 옵션을 통해 600억, 16개월 만에 24배입니다. 연 매출은 약 20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억 매출에 600억 가치라면 매출 배수가 30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SaaS 회사가 아니라 모델 학습용 컴퓨팅 자원 자체의 가치가 매겨졌다고 봐야 합니다. 커서 창업자 마이클 트루엘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인수 제안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핵심은 컴퓨팅 자원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콜로서스 슈퍼컴퓨터 접근권, 엔비디아 H백 클러스터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 5개 시설 중 하나입니다. 트루엘은 이런 컴퓨팅 자원 없이는 차세대 코딩 모델을 학습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컴퓨팅에 접근하느냐의 선택에서 그는 컴퓨팅을 골랐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진 AI 자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AI의 그록 시리즈는 베이스 모델 역할을 합니다. 올해 2월 그록 5.0이 출시되면서 GPT와 클로드를 일부 벤치마크에서 따라잡았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은 피지컬 AI 데이터 소스입니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커서가 코딩 인터페이스를 담당합니다. 이 모든 자산이 올해 2월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하면서 한 우산 아래 들어갔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전 머스크는 이걸 모두 통합 AI 회사로 묶고 있는 겁니다. 커서가 왜 자기를 팔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웹프로 뉴스의 분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후반부터 글로벌 GPU 공급이 메이저 모델 업체들에 잠겨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백과 B200을 충분히 확보한 회사는 5곳뿐입니다. 오픈AI, 엔스로픽, 구글, 메타, 그리고 XAI. 커서는 모델 자체를 학습시키지 않고 클로드와 GPT를 호출하는 구조였지만 차세대 자체 코딩 모델을 만들려면 H백 5만 장 규모의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빌리려면 1년 이상 대기줄에 서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게 인수 자체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X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개발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했을 때와 같은 동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독립도구가 거대 기업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의사결정이 더뎌진다는 우려입니다. 또 어떤 개발자는 어차피 GPU가 부족하니 큰 우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Y 컴비네이터 출신 개발자 한 명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AI 코딩 도구의 독립 시대는 끝났다. 이제 컴퓨팅 거대 기업에 종속되거나 기능적으로 뒤처지는 것 둘 중 하나다. 이 정서가 한 주 내내 X 타임라인을 지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거래가 커서 직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옵션 인수 구조에서 직원 주식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습니다. 스페이스X가 600억으로 인수하면 베스팅된 옵션은 600억 가치로 환산됩니다. 인수가 안 되면 100억 협업 비용은 회사 매출이 되지만 직원 옵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직원 주식의 절반이 12월에 베스팅 클리프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결정 시점이 아마 그쯤일 거라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커서가 컴퓨팅 때문에 팔렸다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같은 주에 엔스로픽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더 큰 숫자로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 아마존과 엔스로픽이 동시 공시를 냈습니다. 아마존은 엔스로픽 지분에 추가로 최대 2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기존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80억 달러를 이미 넣었습니다. 이번 250억을 합치면 총 330억 달러, 그리고 엔스로픽은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를 AWS 인프라에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1000억은 단순한 클라우드 비용이 아닙니다. AWS의 전용 AI 칩인 트레이니엄 시리즈, 그리고 트레이니엄 3와 4차 세대 칩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포함합니다. 더 디코더가 거래의 진짜 구조를 잘 짚었습니다. 아마존이 엔스로픽에 33조 원어치 지분을 사고 엔스로픽이 100조 원어치 AWS 컴퓨팅을 산다. 사실상 돈이 한번 돌고 두 회사 모두 매출과 성장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이 구조를 회계학자들은 순환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매출이지만 외부 신규 수요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앞으로 6개월의 핵심 질문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사이에 비슷한 구조가 비판받기 시작한 직후라 더 민감한 시점입니다. 거래의 실체는 결국 컴퓨팅입니다. 엔스로픽이 확보한 건 5기가와트의 AWS 트레이니엄 용량. 5기가와트는 일반 가정 약 400만 세대의 전력 사용량과 비슷합니다. 단일 AI 회사가 한 계약으로 확보한 컴퓨팅 중 역사상 최대입니다. 이 중 1기가와트의 트레이니엄 2와 3 결합 용량은 올해 말까지 가동됩니다. 그리고 2026년 2분기에 트레이니엄 2의 신규 캐파가 추가됩니다. 전체 5기가와트는 미국, 아시아, 유럽 데이터 센터에 분산 배치되며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됩니다. 10년 계약입니다. 단순히 큰 게 아니라 길게 락인된 계약입니다. 엔스로픽의 연 매출 환산치는 4월 기준 300억 달러입니다. 2025년 말 90억 달러였습니다. 4개월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이 곡선의 시작점은 작년 11월 클로드 오퍼스 4.5 출시였습니다. 그 다음 4.6, 그리고 이번 4월 4.7까지 특히 깃허브 코파일럿이 클로드를 디폴트 모델로 채택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점프했습니다. 300억 달러 매출이 있어야 1000억 달러 약정도 가능한 산수입니다. 10년 동안 평균 100억씩 쓰면 되는 거니까요. 다리오 아모데이는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팅이 곧 능력이고 능력이 곧 시장이다. 이 한마디가 왜 이번 거래가 클라우드 회사들에게 큰 의미인지 정리해줍니다. AI 회사가 자체 인프라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 누구의 클라우드를 쓰느냐가 곧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와 같다는 겁니다. 오픈 AI의 마이크로소프트 의존, 엔스로픽의 아마존 의존, 구글의 자체 인프라. 올해의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5기가와트가 모두 엔비디아가 아니라 AWS 트레이니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니움은 아마존이 자체 설계한 AI 학습 전용 칩입니다. 엔비디아 H백 대비 와트당 성능이 약 1.4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클러스터 규모가 작고 소프트웨어 스택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엔스로픽이 트레이니움에 베팅한다는 건 향후 5년 내에 AWS의 자체 칩이 엔비디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오픈 AI는 여전히 엔비디아 H200, B200 라인에 의존합니다. 이 칩 전쟁이 향후 모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330억 달러 투자, 5기가와트 컴퓨팅, 1000억 달러 약정. 이 거대한 숫자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개발자가 매일 보는 한 줄, 토큰 가격으로 옵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같은 주에 두 회사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격을 움직였습니다. 딥시크는 V4 프로 가격을 75% 깎았습니다. 오픈 AI는 GPT 5.5를 출시하면서 GPT 5.4 대비 가격을 2배로 올렸습니다. 이 한 주가 2026년 AI 코스트 경제를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양극단의 가격이 동시에 같은 주에 발표되면서 선택의 폭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4월 27일
V4 프로의 가격을 75% 인하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5월 5일까지 유지됩니다. 프로모션 가격으로는 입력 토큰 100만 개에 약 3.6센트, 할인 전 정가도 이미 GPT 5.5 대비 98% 저렴했습니다. 100만 토큰당 입력 1.74달러, 출력 3.48달러, 여기에 75% 추가 할인이 들어가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딥시크 V4 프로는 SWE 벤치 점수 80%대 모델입니다. 성능은 글로벌 톱티어, 가격은 글로벌 최저, 충격적인 조합입니다. 블로브의 분석은 중국 시장 가격 경쟁의 측면을 짚습니다. 딥시크는 단순히 가격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캐시 히트 가격을 기존의 10분의 1로 떨어뜨렸습니다. 캐시 히트는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호출할 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10분의 1이 되었다는 건 챗봇이나 RAG 시스템 운영비가 거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중국 내 알리바바 Q1, 바이두어니, 텐센트 후니안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표준 가격선 자체가 다시 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캐시 히트 가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챗봇이나 RAG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매 호출마다 보냅니다. 예를 들어 5,000 토큰짜리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다면 사용자 한 명이 100번 대화할 때 50만 토큰입니다. 이 50만 토큰이 모두 정가라면 비용이 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호출부터는 캐시 히트로 적용됩니다. 딥시크가 캐시 히트를 10분의 1로 떨어뜨렸다는 건 시스템 프롬프트 비용이 거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달 10,000명 사용자당 100번 대화 가정에서 비용이 10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작은 회사가 챗봇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타입니다. 반대로 오픈 AI는 4월 24일 GPT 5.5를 발표했습니다. 성능은 5.4 대비 미세한 개선이었지만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입력 토큰 100만 개당 5달러, 출력은 30달러, 기존 5.4가 입력 2.5달러, 출력 15달러였습니다. 이 가격 결정의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컴퓨팅 비용 상승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H200 가격이 올해 들어 부품 부족으로 30% 올랐고 오픈 AI는 이걸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성능은 같지만 더 비싼 모델을 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만 개 입력 토큰 기준으로 딥시크 V4 프로 프로모션 0.04달러, 클로우드 오퍼스 4.725달러, GPT 5.5도 5달러, 구글 제미나이 3.1%가 4.5달러, 출력 토큰은 GPT 5.5가 30달러로 가장 비쌉니다. 선택지가 양극화됐습니다. 0.04달러 또는 5달러 이상. 중간 가격대가 사라진 게 핵심입니다. 한 달에 1억 토큰을 쓰는 회사라면 4달러와 4.5달러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0.04달러는 거의 무료입니다. 결정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 양극화가 만든 새 스킬이 있습니다. 토큰 최적화. 모델을 선택하는 것보다 한 호출에 들어가는 토큰을 최소화하는 게 더 큰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 프롬프트 캐싱, 컨텍스트 트리밍, 라우터 패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프롬프트 캐싱은 시스템 프롬프트나 자주 쓰는 컨텍스트를 캐시 히트 가격으로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컨텍스트 트리밍은 LLM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임베딩 검색으로 사전 필터링하는 방식입니다. 라우터 패턴은 쉬운 질문은 작은 모델, 어려운 질문은 큰 모델로 자동 분기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2026년 AI 엔지니어 면접의 새 단골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토큰 가격이 양극화된 같은 시기에 신규 앱 출시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사건에 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1분기 글로벌 앱 출시가 전년 대비 60% 늘었습니다. iOS만 보면 80%, 4월에는 더 폭발적입니다. 양 스토어 합쳐 104%, iOS 89% 증가. 이게 우연한 통계가 아니라는 게 분석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테크크런치, 디지털 트렌드, 스퀘어드 테크가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AI 코딩 도구의 성숙. 디지털 트렌드가 원인을 명확히 꼽았습니다. 클로우드 코드, 레플릿 에이전트, 커서 3. 이 세 도구가 진입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존의 풀스택 개발자가 한 달 걸리던 MVP를 1인 개발자가 3일에 출시합니다. iOS 앱 기준으로는 더 빠릅니다. 스위프트 UI 프로젝트 생성부터 테스트 플라이트 등록까지 48시간 안에 끝납니다. AI가 스위프트 UI 컴파일 에러를 실시간으로 수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디 개발자 비중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거대 퍼블리셔에 밀려 보이지 않던 일인 스튜디오가 다시 차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크버즈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인디 개발자 르네상스. 2020년대 초반 거대 퍼블리셔에 밀려 사라졌던 1인 스튜디오가 돌아왔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 그때는 유니티로 6개월 걸리던 게 지금은 커서로 3주 걸린다는 것. 그리고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출시 후 마케팅과 운영도 AI에게 맡기는 1인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X 알고리즘에 맞춘 트윗, 앱스토어 리스팅 카피, 사용자 지원 챗봇 응대까지 한 명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진짜 1인 회사입니다. 당연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빨리 만들면 품질은? 스퀘어드 테크의 데이터가 양면을 보여줍니다. 신규 앱의 평균 별점은 살짝 떨어졌고 환불률은 약간 올랐습니다. 특히 인앱 결제 관련 환불이 18% 증가했습니다. AI가 결제 흐름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로 배포하는 패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 지수는 폭증했습니다. 5년 전에는 상위 100개가 전체 다운로드의 70%였습니다. 지금은 47%입니다. 톱다운으로 집중되던 시장이 롱테일로 분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1인 개발자의 케이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커서와 클로드 코드로 4월 첫 주에 스위프트 UI 기반 명상 앱을 만들었습니다. 코딩 시간 11일, 테스트 플라이트 베타 5일, 앱스토어 심사 3일, 총 19일 만에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4만 달러, 사용자 1만 2천 명.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그가 들인 시간입니다. 순수 코딩 시간은 전체 19일 중 약 25%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5%는 사용자 인터뷰, 앱스토어 카피, 마케팅 자동화에 들어갔습니다. 차별화는 코드가 아니라 사용자 이해와 분배에서 옵니다. 그가 검증한 답이었습니다. 이 트렌드의 의미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기회 측면, 1인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진입 자본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위험 측면, 경쟁이 2배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 뛰어들 거라면 차별화 포인트가 코드 자체일 수 없습니다. 차별화는 사용자 이해, 분배 전략, 운영 디테일에서 옵니다. 사용자 이해는 인터뷰와 데이터 분석, 분배는 SEO,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협업, 운영은 결제, 환불, CS 자동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1인 개발자가 100명 팀의 회사를 이긴 사례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코딩 도구로 빨리 만든 앱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그 빠른 속도가 만든 가장 비싼 청구서, 보안. 5번째 사건입니다. 4월 19일 버셀이 보안 사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공격자는 시니 헌터스를 자칭했고 다크웹에서 200만 달러의 데이터를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키, 직원 계정, 일부 소스코드, 버셀은 즉시 공식 KB 페이지를 올리고 영향받은 고객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1차 사건이었고 23일에 추가로 2차 사고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쪽은 버셀 시스템 외부에서 시작된 침해이지만 일부 고객 계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원인은 흥미롭습니다. 버셀 시스템이 직접 뚫린 게 아닙니다. 한 직원이 컨텍스트 AI라는 서드파티 AI 도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컨텍스트 AI가 먼저 침해되면서 그 직원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오스 토큰이 유출됐습니다. 그 토큰으로 직원 버셀 계정에 들어왔고 거기서 환경 변수까지 도달했습니다. 오오스 토큰의 무서운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밀번호와 달리 한번 발급되면 세션 만료 전까지 자동 로그인됩니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도 토큰은 살아있습니다. 컨텍스트 AI가 이 토큰을 자기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의 분석이 핵심을 짚습니다. 이번 사건은 코어 인프라가 아니라 인력이 쓰는 SaaS 도구를 노린 공급망 공격이었습니다. 환경 변수가 노출됐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API 키, 데이터베이스 인증 정보, 서드파티 서비스 토큰, 이 모든 게 평문으로 디크립트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환경 변수는 센시티브와 논 센시티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논 센시티브에 들어간 값들이 노출됐습니다. 많은 개발자가 센시티브 표시를 깜박하고 그냥 평문으로 넣어둡니다. 그게 이번 사고의 결정적 약점이었습니다. 버셀 측 권고를 정리합니다. 첫째, 모든 환경 변수를 센시티브로 다시 분류하세요. 둘째, API 키와 토큰을 즉시 회전시키세요. AWS, 오픈AI, 스트라이프, 포스트그레스 비밀번호까지 모두. 셋째, 오오스 권한을 가진 SAS 도구를 감사하세요. 누가 어떤 토큰을 갖고 있는지 목록을 만드세요.
넷째, AI 도구가 어떤 토큰을 쓰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커서, 클로드 코드, 코파일로트 같은 IDE 통합 도구. 다섯째, 모니터링 알림을 환경 변수 접근 이벤트로 좁히세요. 이 5가지를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오오스 토큰 감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글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콘솔에서 커넥티드 앱 스텝 열기. 둘째, 회사 도메인의 모든 사용자가 승인한 오오스 앱 목록 다운로드. 셋째, 각 앱의 권한 범위 확인. 특히 드라이브 전체 접근, 지메일 전체 읽기, 캘린더 전체 수정 권한이 있는 앱. 넷째, 의심되는 앱은 리보크 처리. 다섯째, GitHub OS 앱도 동일하게 진행. 세팅스 안에 오페라이스도 OS 앱 C 섹션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 번 하면 평균 70%의 잊혀진 토큰이 정리됩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 아닙니다. 스토로브즈의 분석이 명확합니다. AI 도구가 회사 시스템과 OOS로 연결되는 순간 그 도구의 보안 수준이 곧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입니다. 지난해 베라코드 리포트에서 본 45% 보안 결함률과 합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AI가 만든 코드에 결함이 있고 AI 도구가 새 공격면이 되고 환경 변수가 평문으로 유출됩니다. 이게 2026년 한 주에 한꺼번에 보인 보안 풍경입니다. 한 가지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제 5사건을 한 줄로 묶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와 커서, 아마존과 엔스로픽, 인프라 통합, 딥시크와 GPT 5.5, 가격 양극화, 앱스토어 폭증, 진입 장벽 붕괴, 버셀 침해, 보안 표면 확대, 공통 키워드는 2개입니다. 속도 그리고 자본. AI 산업이 빨라진 만큼 자본이 거대해졌고 자본이 거대한 만큼 통합이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한 주에 응축되어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발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첫째, 코딩 도구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인수합병이 가속됩니다. 올해 안에 또 다른 인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토큰 비용이 곧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합니다. 딥시크를 쓰면 무료 티어 가능, GPT 5.5를 쓰면 프리미엄 모델만 가능. 같은 앱이라도 결정이 다릅니다. 셋째,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차별화는 분배와 운영에 있습니다. 넷째, 보안은 더 이상 인프라팀의 일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의 일입니다. 오오스 토큰 감사를 직접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부터 6월에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커서 인수 결정. 100억 또는 600억, 어느 쪽이든 시그널입니다. GPT 5.5에 대한 엔스로픽의 응답 가능성. 클로드 4.8 또는 5.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딥시크 V5의 등장 시점. 오픈 AI의 가격 인상에 추가 할인으로 응답할 가능성. 그리고 퍼셀 사고에 따른 CAS 오오스 감사 표준화. NIST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5월의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은 4월 4주차 5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한 주 만에 인수합병, 인프라 거래, 가격 전쟁, 앱스토어 폭증, 그리고 보안 사고까지 모두 일어났습니다. 이 5사건은 따로 보면 각각 큰 뉴스이지만 같이 놓고 보면 한 가지 그림이 됩니다. AI 산업이 통합과 양극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그림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개발자의 1년이 다른 산업의 5년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것.